안녕하세요. 캘리포니아 건강밥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지 않고요. 여러분들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가든에 나왔는데요.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염려하시는데요. 이곳 캘리포니아도 그 불안감이 자꾸 확산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조금 전에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돌아왔거든요. 그래서 이 운동복 차림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요. 제가 그곳에서 운동을 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어수선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것을 좀 해소할 방법이 없나 그것을 생각하는데 내가 이 누리는 이 건강 원칙의 삶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다급한 마음에 제가 막 달려왔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것을 좀 나누어 볼 텐데요. 제가 건강 요리 교실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아프시고 그러면은 내가 몸이 이쪽에 이렇게 아픈데 또 이런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데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. 또 최근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뭘 먹으면 좋냐고 전화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우리가 이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 면역 시스템을 아주 강하게 해서 웬만한 질병이 들어와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면역 시스템을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건강요리교실도 우리의 이 면역 시스템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그 면역 시스템이 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요리도 하는데요. 온 세상은요 아주 경미한 감기로부터 또 심각한 병인 이 암에 이르기까지 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질병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고 있거든요. 그렇지만 똑같은 환경에 살지라도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감기가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이 체온 조절 아니면 기후 변화에도 쉽게 감기가 걸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네, 우리의 면역 시스템에 있는 거예요. 우리의 면역력이 강하면은요 아무리 그런 데 노출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요. 설사 그런 질환들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한 며칠 앓다가 우리가 다시 일어서거든요. 그래서 우리 몸에 이미 주어진 이 면역 시스템을 얼마나 우리가 잘 유지하고 그 면역 시스템이 일을 잘하게 할 수 있느냐, 그게 우리의 건강이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면은 우리 몸에 이미 주어진 이 면역 체계가 질병을 잘 물리치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? 돈이 많이 드는 걸까요? 아니면 차를 타고 멀리 가서 어렵게 구해야 되는 것일까요?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. 이것은요 너무나 쉽고 누구나 언제든지 지금 바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. 물을 마셔주는 건데요 어렵나요? 네, 햇빛을 쬐는 건데 어렵나요? 잠을 일찍 자는 건데 어렵나요? 방의 공기를 환기시키는 건데 어렵나요? 조금 덜 먹는 건데 어렵나요? 깨끗한 음식을 먹는 건데 어렵나요? 몸을 좀 움직이는 게 어렵나요? 또 믿음을 갖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? 네, 제가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. 이거는 거의 다가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. 사실 이 공기와 햇빛은요 단 한순간도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들인데요. 공짜로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소홀히 대하지는 않나요? 사람들은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 좋다는 생각을 갖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이런 것들을요 잘 우리가 생활에서 활용하기만 한다면요 얼마나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몰라요. 자, 그러면요 앞에서 제가 언급한 이 8가지 선물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첫 번째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.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. 근데 그 아픈 정도가 경미하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중한 어떤 병에 걸렸다면은 처음에는 병원을 의지하다가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시간이 흐를수록 이 환자 자체가 굉장히 지식이 넓어져요. 그 결국은 이제 음식으로 돌아오는데요. 그 돌아오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? 그 음식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통곡류나
견과류, 야채, 과일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던 어떤 육식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채식으로 돌아오는데요. 그런 걸 보면은 이 채식이야말로 우리 몸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는 이런 식재료들을 최대한 양념을 많이 쓰지 않고 그 자체의 맛을 살려서 음식을 해서 과식하지 않고 꼭꼭 씹어서 드신다면은 우리 몸에 좋은 피를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아요. 네, 저희 집은요 고급 주택지가 아니고 하이웨이도 2개나 가까이 있고 패스트푸드가 한 10개는 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곳이라서 좀 복잡한데요. 3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 집 가든이 정말 자갈돌과 그리고 자풀로 무성한 그런 사막 같았거든요. 근데 제가 그 자갈을 다 걸러내고 집에서 나오는 그런 야채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, 설거지물, 살 씻은 물까지 다 모아서 여기다가 넣었거든요. 그랬더니 아주 해마다 땅이 옥토가 돼가지고 지금은 산만 이렇게 좀 되면은 바로 지렁이가 나올 정도로 아주 좋은 땅이 됐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야채들을 키우면서 여러 유익을 많이 얻고 있는데요. 제가 요즘은 또 이렇게 비트가 나오더라고요. 근데 비트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가든에 뭐 진짜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야채들이 많은데요. 요즘은 또 비트가 나와서 제가 아주 요리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. 네, 이렇게 큰 비트가 아주 여기에도 있고요. 앞에도 텃밭에 이 비트가 많이 나왔어요. 이렇게나 크네요. 그래서 이런 신선한 야채들을 바로 뽑아서 음식을 하니까요 맛도 좋고 또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나와서 이웃들하고도 많이 나누거든요. 네, 우리가 먹는 즐거움도 크지만은요 나눠 먹는 기쁨이 더 큰 것 같아요. 제가 이 가드닝을 하면서 이 식물들이 자라나는 거 보면서 또 햇빛을 쬐면서 또 이런 과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식탁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어요. 우리 주어진 이런 모든 야채와 과일 속에는 치유 성분이 다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재료들을 가능하면 간단하게 요리를 해서 우리가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동인데요. 이 운동은 참 우리가 중요하다고 다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잘 해지지는 않죠. 저는 저희 집 가까이 있는 공원을 늘 가는데요.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조깅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아령을 들고 빨리 걷기를 해요. 그리고 또 빠뜨리지 않는 게 그곳에서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는 스트레칭을 하거든요. 그러면은 얼마나 컨디션이 좋은지 몰라요. 운동은요,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또 소화도 돕고 정말 이 운동에서 얻는 유익이 정말 크거든요. 저는 고를 정해 가지고 한 3번 정도 마라톤을 한 적이 있는데요. 어떤 목표를 설정하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. 네,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 마시기인데요. 하루에 한 6잔 내지 한 8잔 정도 물을 마셔주면은 너무너무 건강에 유익을 얻으실 거예요. 그런 말이 있어요. 물만 잘 마셔도 웬만한 질병을 퇴치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양치질을 하고 한 2컵 정도의 물을 마시고요. 그리고 식사하기 전 30분 전, 그리고 식후 2시간 후에 드시면 좋아요. 그래야 소화효소에 방해를 주지 않고 우리가 충분한 물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. 이 물은 너무나 중요한데요. 우리의 혈액의 양을 많게 해서 그 혈액 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웬만한 질병을 퇴치하거든요. 그리고 이 물은 신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. 우리가 소변을 봤을 때 색깔이 탁하면 안 되겠어요. 물 색깔과 거의 같으면 물을 많이 마셔준다는 결과인데요.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깥으로 배출돼야 되는 그 노폐물을 우리가 몸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 몸에서 다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되겠죠. 그리고 네 번째는 햇빛인데요. 제가 이 햇빛을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모르겠어요. 저는 이 햇빛을 참 사랑해요.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햇빛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능하면 햇빛을 차단하고 선블락을 하고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러는데요. 저는 이 햇빛이 너무 좋아요. 이 햇빛은 비타민 D만 형성하는 게 아니라요.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암이라든지 중대한 그런 병들은요, 이 비타민 D의 결핍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. 이렇게 오전에 햇빛을 좀 충분히 받아주면은요, 밤에 세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서 아주 숙면을 하게 해주거든요. 그리고 우리 세포가 햇빛을 받으면은요, 활성화가 돼서 다 깨어난대요.
우리 많은 여성들은요, 이 외모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건강은 어떤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건강이 저는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제가 운동을 하면서 햇빛 쬐는 것도 좋아하지만은요, 이 가드닝에서 야채들 가꾸면서 햇빛 쬐는 것도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그 덕분인지는 모르지만 밤에 아주 저는 잠을 잘 자거든요. 네,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게 절제인데요. 제가 가장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. 먹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고 운동도 절제가 필요하더라고요. 제가 마라톤을 해보니까요. 이 마라톤도 중독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절제하는 법을 배웠고요. 그리고 요즘은 보는 것에 대해서 절제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. 그게 뭐냐 하면 스마트폰이에요. 네, 이 스마트폰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데요. 너무 그것에 빠져 있다 보면 건강을 해치게 되겠더라고요.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도 스마트폰을 보시고 또 잠자기 전에도 들고 가서 보고 또 화장실에서까지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생각하는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어떤 그 외부에서 오는 그것이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지배해서 그것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. 그래서 하루에 몇 번 정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. 그게 절제가 된다면은 건강에 해는 안 될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게 공기인데요. 우리가 이 공기는 잠깐이라도 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죽게 되는데요. 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 공기나 햇빛은 무상으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.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요. 공기를 순환시켜 주세요. 밤새 우리가 내뿜은 그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나사 내보내고요. 나무나 이런 공기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산소를 마음껏 방 안에 들여들여서 신선한 공기로 만들면 좋겠어요. 그리고 운동할 때도요. 그냥 우리가 평소에 쉬는 그냥 이런 숨이 아니라 좀 복식 호흡을 하면 좋거든요. 코로 좀 들이쉬시고 입으로 내쉬는 천천히 한 호흡법으로 하면은요 굉장히 폐에 도움이 되거든요. 제가 마라톤을 하면서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호흡을 잘 조절하는 게 마라톤 완주하는 비결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들이쉬고 바깥으로 내쉬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 폐활량을 좋게 해서 우리의 폐가 튼튼하다면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이런 호흡법을 자꾸 실천하시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중요한 게 휴식인데요. 이 휴식은 정말 중요하죠. 날마다 밤에 쉬는 그 휴식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일곱째 날에 쉬는 그 휴식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요. 특별히 밤에 일찍 자는 것은 건강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발표를 하는데요. 특별히 밤 12시, 1시, 2시 이때는요. T임파고들이 가장 활성화가 되어서 치유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인데요. 이 시간에 성장 호르몬도 가장 많이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.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요.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 몸에 있는 이 면역 시스템이 발동이 걸려서요. 상처도 치유하고 또 나쁜 병원균도 몰아내고 또 그러면서 피로도 다 씻어주고 또 정신력까지 아주 맑게 해주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여덟 번째 이 신뢰인데요.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.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.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큰 힘이 되는데요. 그 존재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한데요. 저는 저희 남편과 7년 동안 사귀다가 결혼을 했는데요. 제가 그때 참 행복했었어요. 아침에 눈 뜨면은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여지고요. 그때는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. 그래서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했어요. 그런데요,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참 이 부부 간에도 참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. 그러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,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. 제가 그 사랑을 조금 체험하고부터는요, 제가 남편과 옛날에 느꼈던 그 행복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 사랑을 좀 어떻게 나눌 수 없을까 해서요, 이 가드닝을 하면서 야채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. 오늘 또
상추를 많이 만들었는데요. 이 비트랑 그래서 또 패션 프루트도 많이 나와요. 그래서 봉다리에 다 담아 가지고 다 나눠 먹을 텐데요. 참 이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제가 감사드리고 살고 있어요.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요, 세상이 참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는데요.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그것에 집착이 돼서 그것에 빠져서 우울하게 살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밝게 행복하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건강한 삶,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건강 원칙을 잘 실천하셔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정말 강하게 해서 웬만한 질병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 힘내시고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